5조의 인간관계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이 사회교환이론, 역할이론, 교류분석이론, 소통이론, 빠른 판단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환 이론을 발표하게 될 엄희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교환 이론의 특징들에는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공평한 교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 사회교환 이론의 예시로는 A와 B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A는 B가 힘들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만나 위로하거나 같이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만나자고 하거나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친구 사이에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B는 이제 친구들이 오래 좋아하지 않고 지속되는 정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멀어져 있는 경우 자신이 친구에게 받은 것과 비교하여 내가 베풀었는가를 성찰해 볼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받은 것 이상으로 친구나 기타 관계에서 베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갈등 상황을 사회교환 이론에 대입해 보았는데요. 먼저 대상은 저의 중학교 동창인 친구와이고 시기는 대략 작년 여름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소는 건대 입구 근처에 있는 식당이고요. 갈등 내용과 갈등이 벌어진 상황은 이제 음식이 나오고 서로 다른 메뉴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한 입만 달라고 제안하였는데 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서로 음식 교환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과 고쳐야 할 점에는 첫 번째로 친구에게 조금 더 표정을 밝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나의 음식을 한 입 주면서 달라고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구가 음식을 안 줬을 때 나 또한 기분이 상한 티를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해야 했습니다. 역할 이론에 대해 발표할 정소은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역할 이론이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기대에 맞춰 잘 수행할 때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 사람은 그에 맞는 역할 기대를 가집니다. 이러한 역할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 사례인 제 이야기를 말해보자면 2년 전 학교에서의 역할 기대와 학교에서의 역할 기대를 같이 충족하려니 많이 지쳐 학원 선생님께 이야기하였으나 이해를 못해주셔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만약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먼저 서로의 역할을 파악하고 각자 하나의 역할이 아닌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 다양한 역할 기대를 같이 충족할 수 있도록 협상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류분석 이론 갈등 사례에 대해 발표할 5조 박서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교류분석 이론이란 개인이 의사소통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자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자아로는 부모자아, 성인자아, 아동자아가 있습니다. 세 자아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전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균형이 깨져 어느 한 자아가 지배적인 상태가 되면 사고와 행동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동자아가 지배적인 사람은 충동적, 감정적이며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자아가 지배적인 사람은 비판적이며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반발에 살 가능성이 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류분석 이론의 갈등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갈등 대상은 저와 남자친구입니다. 시기는 두 사람 모두 대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갈등 내용은 남자친구가 연락이 줄어서 서운한 감정을 느낀 제가 남자친구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였고 남자친구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서로 아동자아가 지배된 상태로 대화를 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자아로 인한 갈등 대화를 보시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처에서 미흡한 점은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비난과 변명을 이어가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향후 해결 방안은 감정적인 반응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대화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즉, 아동 자아를 낮추고 성인 자아로 대화하는 것이 이전과 똑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자아의 대화를 보시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부 표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솔직한 표현을 하는 건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통이론 발표를 맡은 송서영입니다. 먼저 소통이론에는 의사소통의 핵심으로 서로의 감정 및 생각을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의사소통의 역할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는 기능, 감정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정서적 기능,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기능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또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화자와 청중 간의 사회적 관계가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일방적 의사소통, 그저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 후 다음 전달 메시지를 결정하는 반응적 의사소통,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더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한 분석하자면 언어적 의사소통은 숨겨진 의미 때문에 소통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문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문화 및 맥락에 따라 다른 반응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서를 전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갈등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중요한 중간고사 시기에 코로나 확진을 진단받아 야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 선생님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미리 보내지 못해 교회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어 화가 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말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선생님은 사유를 미리 전달해줬다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으로 갈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 서로의 감정 및 상태를 공유가 불가능한 비대면 상황에서 사유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석이 불가능한 사유를 미리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해 추가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다양성 인정 이론입니다. 3월 초반 수업 시간에 신한대 말씀관 강의실에서 핵심 교양을 듣던 와중에 유학생과 팀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미숙한 유학생 분과 팀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제 노력에 상대방도 팀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오해해서 처음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후 편하게 팀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판단 단계를 발표자의 경험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판단은 외적인 정보에 기반해 상대의 성격이나 태도를 단정짓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짝꿍 친구를 외모만 보고 성격까지 단정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저는 짝꿍을 먼저 피해 다니며 상대방이 말을 걸어도 단답형 혹은 차가운 태도로 대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짝꿍도 저를 피하게 되면서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갈등 진행의 흐름을 알아보자면 처음 만남에서 친구가 차갑게 생겼다고 느껴져 까탈스러울 거라고 판단했고 먼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빠르게 판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외적인 정보만으로 성격을 예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갈등 해결 및 향후 방향을 알아보자면 당시에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바로 사과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사과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직접 대화하고 관찰한 후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빠른 판단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5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